네, 2022년 9월 23일 오후 11시 31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비트코인 지난 5분간 1포인트 하락이라고 떴죠. 비트코인이 갑자기 막 떨어졌는데요. 떨어진 이유를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신고점을 뚫었어요. 112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나 주식시장에서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하락한 걸로 보여집니다. 미 증시 3대 지수 하락 출발했다고 하는데 미 증시가 하락한 것 대비로 따지면 비트코인이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리플은 과매수다, 기술적 조정에 불가피하다라고 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SEC와의 소송이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좀 급등하고 있죠. 근데 뭐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리플이 과매수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2016년도, 2017년도에 비트코인을 처음 들어왔을 때 리플 가격이 그때 당시도 한 300원, 500원 했었거든요. 2017년도까지만 해도 500원, 1000원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지금 가격도 그 가격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비트코인 그 리플은 다른 코인들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단기간에 상승한 것 때문에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 역시도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자리가 엄청난 과매수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바이낸스 CO 사용자에게 루나 클래식 거래 1.2% 소각 결정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루나 코인을 가지시고 또 투자하셨다가 손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루나 코인에 좀 물려 있는데, 루나 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루나 클래식, 기존의 코인을 루나 클래식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최근에 얼마 전에 가격 펌핑이 있었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거래할 때마다 소각을 시켜가지고 1.2%씩 소각을 시켜가지고 유통 물량을 줄이겠다. 루나 클래식이 가격이 크게 올랐던 거는 크게 가격이 떨어졌던 것은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코인을 그 발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발행한 물량을 줄이기 때문에 루나 클래식이 다시 한번 뭐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기대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바이낸스에서 뭐 이런 선택권을 뭐 소비자들한테 준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칠리즈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 업비트에서 최근 3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코인 중에 하나가 칠리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칠리즈 같은 경우가 보니까 브라질 축구 클럽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축구 관련 곳들과 협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이슈로 칠리즈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칠리즈하고 월드컵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코인판에 보면은 뭐 아무거나 갖다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월드컵을 앞두고 칠리지 말도 안 될 것 같지만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루어집니다. 칠리지 가지고 계신 분들 월드컵 때까지는 지켜보시고요. 월드컵이 끝나기 전에는 적절히 익절하시고 나오신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브라질 경찰 자금 세탁 관련 6개 암호화폐 거래소로 압수수색한다. 뭐 사실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들, 이 증권 거래소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관리를 받고 나라에서 어떤 자격을 갖춘 곳에서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지만 실제 한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거래소는요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쇼핑몰처럼 그냥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금 세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래소들도 많다. 뭐 이런 것 같아요. 크라켄 신임 CEO SEC 증권 분류 토큰 상장 폐지 계획 없다. SEC에서 계속해서 뭐 어떤 코인은 증권형이고 어떤 코인은 비증권형이다라고 구분을 하려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증권형 코인 같은 경우는 뭐 거래소에서 상장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은 그 첫 타겟이 리플이었죠. 리플 같은 경우도 SEC에서 증권형
코인이다라고 못을 박았고 그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거래소에서 리플은 거래 중지를 당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리플이란 코인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크라켄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거래소입니다. 뭐 코인베이스보다도 원래는 크라켄이 더 유명했었거든요. 예, 대형 거래소 중에 하나였는데 아무튼 뭐 크라켄 시오는 뭐 SEC에서 뭐 어떤 코인들에 관해서 증권으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상폐하지 않겠다. 뭐 예, 상폐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상폐할 아직 계획은 없답니다. 뭐 아무튼 SEC에서 만약에 딴지를 걸면요 대부분의 거래소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힘이 막강합니다. SEC가. 네, 바이낸스에서도 크라켄 규정 준수 책임자 영입했네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바이낸스보다 크라켄이 더 오래된 거래소예요. 네, 다수 기업 업체의 캘리포니아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대한 반대하는 서한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암호화폐 회사들은 라이센스를 무조건 획득해야 된다라는 법안인데 이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도 또 라이센스도 없이 그냥 누구라도 등록제로 막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대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라이센스 있어야죠. 네, 카르다노 창업자, 네, 에이다가 이더리움보다 POS 모델로 더 우수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에이다 같은 경우는 오래됐잖아요. 예, POS 코인 중에서도 뭐 나름대로 오래된 코인이고 또 그동안에 뭐 네트워크 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속도라든지 아니면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보다 에이다가 더 좋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더 빠르고 좋은 걸 떠나서 확장성을 떠나서 그 생태계죠. 생태계 구성을 보면은 이더리움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아예 그냥 게임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자기네들이 효율성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예,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플랫폼 안에서 얼마나 많은 D앱들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노드들이 굴러가는지가 중요한데 에이다는 사실적으로 사용되는 D앱들이 거의 없죠. 예,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몇백 개, 몇천 개, 수천 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게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더 샌드박스 NFT 24시간 동안의 거래량이 943% 올랐다. 샌드박스도 아까 차트 낮에 저도 실적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DXY는 달러 인덱스를 말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112를 돌파했다. 네,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도 옆에 제가 창을 하나 띄워놓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은 현재 스토캐스틱에서는 과매수다 조심해라 떨어진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S&P 임원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기관들의 유입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자들은 어떤 규제들이 만들어지면은 당장 나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 사항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규제가 만들어지면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려면은 어느 정도 안전하고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암호화폐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정립이 돼가지고요. 많은 기관들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규제죠. 스테이블 코인이 왜 규제 대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서는 별도로 얘기 드리지는 않을게요. 네, 이두희 메타콩주 CTO NFT 2차 수수료 4억 원 횡령 위용. 이 메타콩즈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두희 대표가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제 방송을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얘기를 했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 특히 한국에서 대출 사업, 코인 빌려주고 대출해주는 이런 서비스였죠. 이두희니까 제가 알기로는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죠. 지니어스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좀 프로그래머로 좀 이름을 떨쳤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저는 이게 사기의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사업하기 상당히 힘든 거였어요. 근데 현재 이 당시 같이 나왔던 셀시우스라든지 뭐 메타콩즈라든지 비슷한 사업 모델이거든요. 이런 모델들이 지금 다 무너졌죠.
다 망가졌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 코인판에는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돈 주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항상 쉽게 돈 벌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합니다. 최근 들어서 사기 당했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저께도 또 새로운 분이 사기에 당한 것 같다. 피싱 사이트에 코인을 잘못 송금한 것 같은데 이거 다시 못 돌려받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 분들 보면요.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음, 네, 영국 블록체인 결제 회사 푸날리티에서 5,6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섰다. 뭐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챈들러 거 이더리움 W 10년 내에 이더리움 따라잡을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더리움 W는 이전에 채굴로 얻을 수 있었던 이더리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더리움이에요. 불과 한 달 전에 있던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이더리움. 그리고 지금의 이더리움은 POS로 전환된 이더리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W밖에 채굴을 못하고 이더리움 W는 실제적으로 노드가 돌아가도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다 POS로 모든 생태계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 W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POS로 전환된 이더리움 말고 POS로 전환되지 않은 이더리움도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원래 같은 코인이었죠. 같은 코인이었는데 해킹을 당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기존 해킹을 당했던 코인을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놓고 하드포크를 해서 이더리움의 코인이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은 쉽게 말해서 딱 나눠지는 순간에는 두 개가 똑같은 코인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 전혀 다른 코인이 돼 있는 것처럼 이더리움 W랑 지금 이더리움 역시도 POS로 전환된 이더리움 역시도 앞으로 제 길을 갈 건데 이더리움 W도 얼마든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채굴업체에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 지금 채굴기는 이미 투자를 다 해놨고 채굴기로 돌려야 되는데 이더리움은 채굴 안 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아니면은 뭐 레이븐이나 다른 기타 알트코인들을 채굴을 하려고 해보니까 채산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채굴기들이 많이 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시큐리티 캐피탈 CEO가요. 암호화폐는 성숙하지 못하다. 주식보다 변동성이 크다. 당연한 거죠. 암호화폐가 생긴 지 얼마 됐다고. 주식보다 당연히 변동성도 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암호화폐 하는 거고요. 성숙하지 못한 건 당연한 겁니다. 네, 위메이드 대표 5,200만 원치의 위믹스를 추가 매입했다. 네,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 항상 그러죠. 이 쓰레기라고 합니다. 쓰레기. 왜? 위메이드 대표가 항상 그러죠. 자기 월급으로 뭐 몇천만 원어치 위믹스를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거 보면은 야 대단하다 생각하지만은 이 정도 매수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월급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배당으로 먹고 사는 거죠.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나왔었죠. 배당으로 몇십억 받았다고. 이거 쇼입니다, 쇼. 네, 칠리즈 더 샌드박스의 FC 바르셀로나 팬 전용 공간 만들겠다. 네, 칠리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축구 관련해서 큰 혜택을 많이 보죠. 네, 저스틴 선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트론이 내년이면은 이더리움 유저를 추월할 거래요. 네, 꼭 그렇게 하세요. 네, 아무튼 재밌습니다. 네, 싱가포르 최대 은행 부유 고객 대상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그래도 금융의 중심이 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에는 부자도 많습니다. 근데 싱가포르에서 부유 고객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실시한다. 네, 만약에 부유 고객들이 고객으로서 아니면 이런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수요가 없다면 이런 서비스를 만들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여기서는 어떤 걸 중점으로 봐야 되냐면 부유 고객들에 대한 수요가 있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오늘 있었던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뉴스 보신 것처럼 뭐 어떤 지금 당장 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뉴스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시장이 지금 뭐 무너지는 시장 아니면은 축소되는 시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커지는 시장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 물론 그 가운데 루나 코인 같은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 규제가 들어왔을 때 사라질 코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오늘 당장 올라갈 코인, 내일 당장 올라간 코인을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내일의 움직임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적어도 망하지 않을 코인, 그 규제라든지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제재가 들어왔을 때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내실을 다지고 있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을 잘 조사해 보시고요. 그런 코인에 투자하신다면 분명히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